서울 대부분의 권역이 선방했다. 이 돈이면 내가 그냥 사고 대출이자 내고 나야지. 임차인들조차도 월세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라고 했더니 80으로는 불가능함. 제가 알았던 정보는 단 하나.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랜만에 또 집에서 영상 제대로 한번 찍어봅니다. 지난번에는 말로만 한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요. 또 재밌는 기사가 오늘 또 마침 나왔습니다. 다들 내리막인데 서울 도심 오피스텔 독야청청. 사자성어를 이런데 쓰라고 만든 것 같았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모든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죠. 아파트, 빌라, 상가, 건물, 심지어 토지 공시가격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서울 도심 오피스텔은 홀로 잘 나간다라는 얘기죠. 전국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도심만은 이런 흐름을 비켜나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세 들어가 봐야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데 그냥 담보대출 받아서 일반 매매로 2년, 4년 그냥 사고 만다. 어차피 아파트 6억 하는데 어차피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인데 대출이자 60만 원 내는 그게 낫지.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내가 내 집에서 사고 만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오피스텔이 그만큼 싸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국 오피스텔은 1년 동안 3.6%가 내렸고 인천도 그런데 서울 대부분의 권역이 선방했다. 그 중에서도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심권, 요게 이제 그 CBD라고 하는 그런 도심권이죠. 하락세를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하락은 했지만 1년 전에 비했을 때는 2%가 올랐다. 아파트는 1년 전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많이 내렸죠. 제가요, 실거주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을 많이 샀거든요. 만약에 그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은 제 재산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팔고 오피스텔로 갈아탔기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도 하락세는 면한 것 같아요. 적어도 원인을 꼽는 게 워낙에 수요가 탄탄한 곳인데다가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 사기라는 걸 부추기면서 다시 한번 월세가 선, 전세는 악, 이렇게 또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물량도 없는데 월세가 더 오를 여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전세 대출 축소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더더욱이 월세를 찾게 됩니다. 진짜로 매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피를 샀어요. 월세가 점점 올라 90만 원이 돼요. 이 돈이면 내가 그냥 사고 대출이자 내고 말지. 마음 편하게 내가 내 집에서 살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전세 사기보다야 낫지. 월세는 내 돈 주면 사라지는 돈이지만 담보대출은 그래도 내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매수했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해서 질문 주시는 분도 많아요. 월세를 살까요? 그냥 이쯤 되면 내가 매수를 할까요? 이게 가능한 거는 아파트는 6억, 9억씩 되는데 오피스텔은 2억, 3억이라서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 같고, 임차인들조차도 월세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매 가격은요, 월세 가격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전세 사기가 많아지니까 월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DSR 규제 그대로죠. 월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월세를 주는데 대출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매물이 품귀가 됩니다. 너도 나도 월세만 찾으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죠. 오피스텔은 수익형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4%에서 6%, 6%에서 8%, 10%까지 가게 되면은 매매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또 깡통 전세 이슈가 해소가 되죠. 2억이던 게 2억 5천이 됐어요. 그럼 전세 가격이 2억이라면 그건 이제 깡통 전세가 아니잖아요. 2013년도에도 서울 아파트는 원래는 깡통이라는 그런 기사가 많았어요. 깡통 전세, 깡통 전세. 그런데 2015년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니까 아무도 이제 그 단어는 꺼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매매 가격이 오르면 더 이상 깡통 전세도 아니고 그 전세대출 90% 룰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가격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로 전세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허그 전세대출 보증보험 90%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매매 가격이 오른다면, KB시대가 오른다면 여기가 달라지겠죠. 중기청과 버팀목은 이제 허그와 크게 중기청과 버팀목은 허그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매물들은 전세 가격이 중기청과 버팀목은 이제 허그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세로 유동성이 여전히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매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세 매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곡이나 강남 같은 곳은 사실 KB 90%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세 매물이 많아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전세 수요는 줄어들었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 매물의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투자했던 매물들이 지금 다시 출현하고 있는데, 지금 90% 그것도 있지만 KB 시세 90%보다 낮은 전세 가격들이 많아요. 그 말인 즉슨 임대인들끼리 지금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곳들이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되려면 전세 매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 하나씩 볼까요? 월세 80만원 정도 찾는데 서울은 자치축 구하기 어렵다.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뺐어요. 오피스텔은 이제 전입해야 돼서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빌라 원룸 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거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빌라 월세도 못 구하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투룸 그 월세 찾아보니까 200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석촌역에. 진짜 비싼 것 같아요. 100 이상 줘야 저 조건은 가능. 또 멀어서 패스. 80 이하 빌라 내보는 빨간 벽돌에 그냥 그 오래된 장판 있죠. 그런 거 청결하지 못한 거.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라고 했더니 80으로는 불가능함. 결국에는 100만원 정도 줘야지 이제 사람 살만한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오피스텔은 잘 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전입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깨끗한 사람이 살만한 집을 찾다 보니까 서울에서 100만원 정도 줘야 된다. 이래저래 답이 없다. 댓글도 참 재밌는데 영상에서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전세 vs 월세. 자, KB 1억 8천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1억 3천 전세. 전세 50만원에 갈까? 월세 50만원에 갈까? 전세 1억 3천에 갈까? 고민이 되나봐요. 뭐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전세 너무 골 때려서 고민된다. 전세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월세를 간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댓글들을 볼까요? 550 오피스텔은 잘 받아야 1억 2천 월세로 가. 그러니까 깡통 전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버팀목 전세대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제 보증보험 안 되면은 절대 가지 말라. 결국에는 월세 몇십만원 더 나가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다. 50만원 하던 오피스텔 월세가 55만원은 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가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솔직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알았던 정보는 단 하나. 오피스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현재 매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전세를 규제할 줄은 몰랐어요. 전세 사기꾼이네? 그런 임대인을 이제 이렇게 막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줄은 저렇게 몰랐고, 월세가 이렇게 오를 줄도 몰랐어요. 지난해에 한 번 15% 정도 뛰었는데 올 가을에 한 번 더 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금리도 금리인데 전세 사기범으로 몰아가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월세가 또 선호가 되잖아요. DSR 규제를 계속 갈 줄은 몰랐어요. 정부가 우리 편인 줄 알고 뽑아줬는데 이런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은 우리 편일지 몰라도 국토부 장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피스텔 월세가 진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량이 줄어들고 월세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축으로 짓지도 않는데
오피스텔 월세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담보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전세로만 내고 싶고 임차인들은 월세로만 가고 싶고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니까 월세가 더 오른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은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매매 가격에서 봤지. 그럴 여지만 많아졌죠. 사실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오른다면 매매 가격도 우상향하고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은 깡통 이슈도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 정말 오를까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